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피동 표현을 함께 배웠었죠? 오늘은 사동 표현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하러 출발! 이지쌤과 함께하는 이지한 국어, 이번 시간은 사동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주동문과 사동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정의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동문은 어떤 거를 주동문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문장에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문장에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주동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반면에 문장에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동을 사용한 표현을 사동 표현이라고 하고, 사동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갈게요. 자, 주동문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사동문은 남에게 시키는 것, 직접 하느냐 시키는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주동문인지 사동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 여전히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주동문과 사동문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이가 책을 읽는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진이가 책을 읽는다. 여러분, 지금 문장에서 주어가 진희가 되는 거고요. 책을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읽는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품사는 뭐예요? 동사예요.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진이라는 주어가 책을 읽는 동작을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그치, 주동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동문에서 쓰인 이 동사기 때문에 얘는 주동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동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문으로 바꾸려면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주어가 상정이 돼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진이에게 주어였던 진이가 여러분 진이에게라는 부사어가 됐어요. 책을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읽힌다 보니까 의미가 어때?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진이에게 책을 읽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죠. 그쵸? 시키는 의미 드러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따라서 얘는 뭐로 볼 수 있다? 사동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고 읽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사인데 사동문에 쓰인 동사기 때문에 사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얘는 문장 성분은 물론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됐나? 자, 이렇게 해서 주동문과 사동문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하나만 더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영호가 웃다와 민주가 영호를 웃기다, 이 두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호가 웃다, 영호가가 주어이고요. 웃다가 서술어죠. 지금 주어인 영호가 직접 웃고 있네요. 따라서 얘는 주동문으로 볼 수 있겠고, 웃다라는 동사 역시 주동사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민주가 영호를 웃기다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사동문으로 바꾼 건데요. 민주가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 나왔고요. 주어였던 영호는 영호를 이라는 목적어로 문장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웃기다 역시 서술어인데 의미를 좀 볼까요? 지금 민주가 영호를 웃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인 민주가 영호를 웃게 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역시 의미도 사동문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동문에 쓰인 이 서술어는 동사, 품사는 동사, 사동문에 쓰인 동사니까 사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사동사와 사동문과 주동문의 정의를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왔어요. 자, 주동문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사동문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동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얘들아, 우리 피동문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자, 사동 표현의 실현 방법도 첫 번째, 동사의 어간에 사동전미사를 붙이는 거나 또는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뭐뭐 하다라는 것을 붙이는 거나, 물론 형태는 피동문이랑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는 짧은
피동, 하나는 짧은 사동, 하나는 긴 사동,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어간에 사동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동전미사는 이희리기 그리고 되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동전미사는 되게 많아요. 이희리기 우구추하고 시키다. 예시키. 요거 보시면 돼요. 선생님 꼭 이 순서가 돼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외우셔도 돼요. 뭐, 반대로 추구, 우기, 리히, 이. 근데 선생님이 다 해봐도 이히리기, 우구추가 입에 좀 착착 붙는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어간에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또는 시키. 요거를 붙여서 여러분 사동문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이걸 붙여서 만든 사동문의 이름은 뭐가 된다, 얘들아? 파생적 사동문. 됐나? 자, 그러면 파생적 사동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아버지라는 주어가 지금 아이에게 밥을 먹는 것을 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로 볼 수 있어? 사동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현됐나요? 자, 동사의 어간에 사동전미사를 붙인 거 보이시나요? 자, 기본형은 먹다예요. 먹다, 먹고, 먹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어간에다가 여러분 지금 뭐를 붙인 거예요? 이걸 붙였죠. 그쵸? 보이시나요? 사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 할 때 이를 사용해서 사동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차를 정지시켰다. 누군가가 차를 정지시킨 거죠. 그쵸? 정지하게끔 시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동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정지시키다에다가, 과거 선어말어미 이렇게 되겠다. 그치? 시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네요. 되셨나요? 아, 알겠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장은 지금 파생적 사동문이구나. 됐어. 자, 그럼 통사적 사동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사적 사동문은요, 용언의 어간에 뭐를 붙이냐면, 뭐뭐하게 하다를 붙여서 실현되는 거래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 여러분, 역시 아버지라는 주어가 아이에게 밥을 먹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니까, 역시 사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동문의 실현 양상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라는 문장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요, 여러분? 먹다라는 용언, 어간, 먹에 여러분 뭐뭐게 하다라는 애가 붙었어요. 이렇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애가 붙어서 여러분 사동문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뭐하게 하다라고 붙어서 실현된 사동문을 뭐라고 한다?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정지하게 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차를 정지시키다. 똑같이 여러분 사동의 의미를 갖긴 하지만 실현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뭐뭐하게 하다. 뭐뭐게 하다. 여기 보이세요? 뭐뭐게 하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우리가 통사적 사동문으로 볼 수 있구나. 자, 파생적 사동문 실현 방법과 통사적 사동문의 실현 방법 머릿속에 쏙쏙 넣어두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피동문도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다. 조금 사뭇 다르다, 의미가. 라는 거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사동문도 마찬가지예요.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가 한복을 입었다 라고 하는 주동문. 얘는 주동문이죠. 그쵸? 자, 주동문이 뭐라고? 문장에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손주가 한복을 직접 입었다라는 의미였다면, 자, 여러분 이거를 사동문으로 바꿀 건데요. 자, 파생적 사동문으로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 그치. 사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에서 여러분 히를 사용했고요. 통사적 사동문은 끝에 뭘 붙이라고 했죠? 뭐뭐하게 하다를 붙여서 여러분 지금 사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사동문으로 만들 때는 그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주어가 반드시 새로운 주어가 반드시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동문에서 이렇게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요. 새로운 주어가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술어의 자릿수가요.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뭐예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우리 배웠지? 그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의미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히셨다. 자, 여러분,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가 직접 손주의 한복을 입혔다. 손주에게로 볼게요. 할머니가 직접 손주에게 한복을 입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선생님이 왜 일반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하나 해석이 더 가능하기도 해요. 손주가 스스로 한복을 입도록 시켰다 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요 1번 해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 해석이 더 일반적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게 하셨다. 요 경우에는요, 할머니가 직접 한복을 입혀주지 않고 단지 손주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말하거나 한복을 준비해주는 등의 어떤 간접적인 행위만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다시, 자, 이 경우에는 할머니가 직접 손주에게 한복을 입혀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한복을 입어라고 말을 하거나, 자, 한복 여기 있어, 내가 준비했어, 이거 입어 라는 어떤 간접적인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적인 행위,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적인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파생적 사동문은 통사적 사동문에 비해서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대충 주동문이 뭔지, 사동문이 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얼음이 녹는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사동문은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치?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어가 반드시 추가된다라고 말을 했죠.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난로불이라는 새로운 주어를 상정할게요. 자, 얼음을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었어요. 자, 녹는다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치, 녹인다 라고 해서 지금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피동전미사가 아니라 사동접사 이를 사용해서 사동문으로 바꿨습니다. 자, 연주가 짐을 졌다. 이거 선생님이 주어 상정해 줄게요. 아버지가 라는 주어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연주가 라는 주어가 연주에게 그쵸 라는 부사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짐을은 그대로 짐을이라는 목적어 그대로 받고, 졌다. 자, 졌다는 여러분 분석하면 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사동, 접사를 넣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자, 파생적 사동으로 먼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지우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파생이래, 자꾸. 사동, 접사,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히리기 우구추에서 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거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뭐뭐게 하다가 나와야 되니까 짐을 지게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뭐뭐게 하다라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 세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희가 동생을 안았다. 여러분, 이거 주어 엄마라는 주어를 상정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주어가 부사어가 되겠네요. 주희에게
동생을 목적어 그대로 받고요. 목적어로 동생을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 방법 다 되겠죠. 여러분 일단 파생적 사동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요? 안겼다. 그쵸? 여기는 안기었다가 되는 거니까 그 사동 접사 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동생을 안게 했다라고 하면은 통사적 사동이 되는 거겠죠. 뭐뭐하게 하다가 되는 거니까요. 자, 되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피동문도 이중피동이 있다라고 했죠. 이중피동도 피동이 이중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중피동은 국어 문법에서 잘못된 문장이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이중사동은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중피동처럼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게 사동 표현을 겹쳐 쓰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동시키다라는 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가동시키다. 이거 올바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가동하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동이라는 말에 이미 사동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가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하게 함이라고 나와요. 자, 일하게 하는 것은 일하게 시키는 거죠. 그쵸? 이미 이 가동이라는 단어 안에 진짜로 사동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굳이 시키라는 여러분 이 표현 사동의 의미를 가진 애를 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가동시키다는 가동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피동문이 있었던 것처럼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사동문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렇게 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좀 그렇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부들이 이삿짐을 옮긴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동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 주동문으로 바꿀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굳이 하자면 이삿짐이 뭐 옮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쵸? 주동문으로 상정할 수 없어요.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가 않겠지. 자, 친구는 진실을 숨겼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바꿔볼까요? 어떻게 돼요? 주동문으로 바꾸면 진실이 숨었다? 진실이 숨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숨기었다니까. 진실이 숨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알겠다. 사동문이랑 주동문이 언제나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사동문 중에서는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사동문도 있구나.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피동사와 사동사의 구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피동사도 배웠고 사동사도 배웠는데 아마 좀 궁금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피동사와 사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중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자, 피동전미사는 이히리기, 사동사는 이히리기 우구추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겹쳐요? 그쵸? 이, 히, 리, 기. 이, 히, 리, 기가 겹쳐요. 즉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사 어간에 붙으면 이거 피동사야? 사동사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구분이 쉽지 않게 되고 또 당황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팁, 너무나도 쉬운 팁, 요거만 알면 끝나. 자, 피동사는 여러분 자동사예요. 자, 피동사는 자동사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사동사는요, 여러분,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형태가 똑같다면 여러분 봐봐요. 보였다, 보였다, 잡힌다, 잡힌다, 들리다, 들리다, 안기다, 안기다. 형태가 완전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구별 기준이 뭐다? 목적어를 찾아라. 목적어가 없으면 비동사다.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면 사동사다.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또 기출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2014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사동문의 정의가 나오네요. 자, 우리 배웠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게요.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자, 전미사가 결합한 사동사, 전미사가 결합, 어떤 전미사? 이히, 리기, 우구추 또는 시키라 그랬어요. 어간에 또는 모모게 하다,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A는 주동문, B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니까 파생적 사동문, C는 뭐뭐 하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이니까 통사적 사동문이 있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고 니은을 보래요. 기억하고 니은 얘네 둘을 볼 거야. 자,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정말 그런지 볼게요. 자, A의 주어 여기 있네요. A의 주어 여기 있네요. 그쵸? 동생이 주어고 동생이 주어예요. 자, 그러면 이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지 볼까? 자, 동생이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동생이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근데 문장 성분 달라졌다. 아까 여기서는 주어였는데 여기서는 동생을 이라는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네. 여기서는 지금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네. 그치? 따라서 기억 니은의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와 부사어니까 동일하지 않은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따라서 여러분 얘는 틀렸어요. 내용이. 자, 이번에는 기억 디귿을 보래요. 기억 디귿.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기억하고 디귿을 보니까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라는 문장 성분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이 숨는다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숨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동생이라는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에선 어떻게 돼요? 지금 숨긴다. 누가 숨기는데? 누나. 주어 무조건 있어야 되네. 누나가 숨긴다? 뭐를 숨기는데? 목적어도 무조건 있어야 되네. 따라서 숨기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디귿 한번 볼게요. 실내 온도가 낮다. 여러분 낮다는 실내 온도가라는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가 낮추는데? 누나가 뭘 낮췄는데 실내 온도를 여러분 주어 목적어 모두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났어. 이거 맞았어. 정답 2번이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니은하고 디귿을 보래요. 자, 이번에는 요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하고 디귿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 곳. 우리 배운 내용 또 나왔네. 자, 여러분 겹문장의 정의가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을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에서 A가 B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생이 밥을 먹는다에서는요, 여러분 주어 몇 개예요? 하나. 동생이 서술어 몇 개예요? 하나. 주어하고 서술어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지금 혼 문장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런데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주어 어디 있어요? 누나가. 서술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들아 주어하고 서술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뭔가 길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하고 서술어는 역시 하나야. 여러분 이거 혼문장이네요.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실내 온도가 낮다.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얘도 역시 혼문장.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주어 하나, 낮춘다, 서술어 하나. 이거 역시 혼문장이네. 그치?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A하고 B로 바뀌어서 겹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거니까 모두 다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니은 리을을 보니, 자, 니은 리을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자, 니은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한번 지우고, 다 됐어요. 자, 니은하고 리을을 보라 그랬죠?
자, 니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 있네요. 자,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을까? 보러 가자. 자, A의 서술어, 짜잔. 짜잔. 여기 있지, 그치?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 그랬어. 그치? 자, 여기 보니까, 니은 리을 맞죠? 자, 리을 먼저 볼게요. 리을의 찬다. 찬다는 공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얘는 타동사가 되겠다. 그치?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사동사는 지금 없대. 근데 문제는 뭐야? 니은의 A, 먹는다도 역시 타동사죠, 여러분. 지금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밥을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인데 A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있어요. 여기, 그쵸? 사동사에 먹인다. 자, 여러분, 여기 먹인다. 사동사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다. 자, 마지막 디귿하고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하고 리을,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서술어가 형용사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네. 자, 낫다는 형용사. 그치? 자, 그리고 찬다는 동사가 되겠네. 자, 디귿의 A 서술어인 낫다는 지금 형용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B하고 C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도 있어요. 뭐뭐게 하다에 의한 사동사도 있어요. 모두 가능하네요. 그쵸? 자, 요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의 A의 서술어인 찬다는 동사야. 근데 뭐뭐 하게 한다라고 해서 요 사동문만 가능하고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가능하지 않지. 해당 사례가 없으니까. 그쵸? 따라서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좀 여러분 사동문의 개념이 좀 와 닿으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 막 엄청 이번 주에는 엄청 추워서 겨울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